안녕하십니까. 유통회사 2급의 제 두 번째 과목이죠. 상권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권 분석은 20문항이죠. 네, 20문항으로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5문항이 작아요. 물론 4과목도 20문항이지만 20문항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고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 과목에 대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나오던 문제가 나옵니다. 반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쉬운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기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해 없이도 그냥 기본 그 암기형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지만 이해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적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꼭 나는 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은 뭐냐 하면 점포를 개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점 전에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자라고 생각하시고 또 학습에 임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 3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1장 이제 학습 시작할 건데요. 여기에서 50%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특히 1장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잘한다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교재 이제 내용을 시작하겠는데요. 제 1장이죠. 금방 말씀드렸던 유통상권조사. 먼저 제1절에 상권의 개요가 나오죠. 1절. 자, 상권 개요부터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권. 트레이딩 에어리예요. 트레이딩 뭡니까? 거래죠. 에어리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별 점포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범위. 여기에 점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는 재화가 있겠죠. 뭐 또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상권을 표현합니다. 사실 원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먼저 얘기하지만 원형이 아니라 뭐 아메바형도 될 수 있고요. 뭐 단절돼가지고 사각형 또는 마른 목골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상권이란 개념이 첫 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상권은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하거나 흡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공간이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점포를 하나만 했지만 다 모여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상점과 그죠? 뭐 골목 상권 등등. 세 번째, 상권은 시장지역 또는 배후지라고도 부릅니다. 배후지. 점포와 고객을 상행위와 관련하여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고 경쟁자의 출현은 상권을 차단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며 고객 밀도는 상권 내의 인구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가 장사하는 이런 지역에 이 주위, 이 배후지에 인구 밀도가 많아야 돼요. 다른 조건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조건이 주어진다면 바로 이 인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얘기죠. 고객, 내 제품과 서비스, 내 재화를 구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고객들의 분포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마 배후지라는 용어는 계속 나올 거예요. 배후지. 그래서 4번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배우지 해가지고 배우지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첫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흑토죠. 그래서 상업상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예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상식적이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잠재 고객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후보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상권은 잘 된다고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동네 여러분들 거주하는 곳에 보시면 잘 됐던 상권인데 갑자기 안 되거나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후보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객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무조건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약간 오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안 내는데 우리가 같은 조건이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왜? 내가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지불을 많이 하잖아요. 구매를 많이 하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물론 재화에 따라서 달라요. 재화가 이게 정상재냐 열등재냐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다. 다음 다섯 번째, 배우지의 범위는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이다. 고정적이 아니에요. 고정적 이런 용어 나오면 무조건 이건 틀립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상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상권 내에 거주하는 고객의 구매력 추정, 점포에서 지급하는 상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제공, 판촉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래서 상권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기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상권의 의의에 대해서 지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상권의 유사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상권은 주로 파는 쪽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경우에는 생활권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소매 상권을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죠. 상권을 우리가 소매 상권이라고 하죠. 우리 소매점은 우리 유통 경로상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조 생산자가 있으면 도매와 소매 그리고 소비자가 있잖아요. 주로 점포를 가지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가 우리 기본적으로 소매업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상권 가면요 대부분 판매업이잖아요. 또는 요식업, 외식업, 서비스업, 잡화, 뭐 다이소 같은 제조업체의 그러한 수많은 제품을 가져와서 점포에 진열을 하고 소비자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은 주로 소매점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예전만큼 상권 분석이 이제 좀 중요성이 좀 떨어졌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제가 닭강정을 먹고 싶어요, 속초에. 그럼 속초 예전에는 갔어요. 온라인,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가야 돼요. 그러면 강릉의 속초에 닭강정 상권은 굉장히 좁아요. 지금 온라인이 발달해가지고요. 오늘 구매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가 이제는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라고 생각하시고 이론을 접근해야 돼요. 이거니까 그래서 소매 상권이 주로 상권 얘기를 합니다. 거래권 유사 개념인데요. 거래 상대방인 고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범위. 판매권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 상세권 특정의 상업 집단의 상업 세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
자, 그래서 거래권, 판매권, 상세권 등등의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문제는 상권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제 나왔어요. 유사 개념이 아닌 거. 내용이 적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나왔던 문제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이제 내용 중심으로 할 거니까요. 다음 세 번째, 상권의 범위와 특성. 자, 상권 범위는 출점하는 업종, 업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권 범위는 점포의 크기, 업종,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상업 집적도, 교통 편의, 가격대, 상품 구성, 그리고 마케팅 전략,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업태,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편의점 하고 백화점. 자, 상권 범위가 어디가 더 큽니까? 당연히 이게 크죠. 왜요? 백화점은 지역에서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편의품은 내가 바로 집 밖에 나가면 편의점이라든지 슈퍼, 구멍가게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상권이 작아요. 배우지가 작다는 얘기죠. 여러분, 일부러 내가 거주하는 지역 이외에 가서 구매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편의품은. 하지만 백화점에 있는 건 뭡니까? 명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이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고급스러운. 충분히 가죠. 프리미엄, 막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상권이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상권 범위는 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하고 편의점 예를 들어서 했지만요. 또는 고객 라이프 스타일 다 나중에 포함돼요. 그리고 상권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신주적인 개념이다. 계속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복습하고 계속 같은 말들이 계속 나와요. 참고로 지금 나와 있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상권 분석 기출문제 지문들을 다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르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교통수단이 편리할수록 유리한 상권이다. 구매 빈도가 낮은 업종일수록 넓은 상권을 가져야 하고, 그렇죠. 백화점, 소빈도, 그렇죠. 고가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높아요. 편의점, 다빈도, 소량 구매예요. 다빈도, 소량. 그래서 편의점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급하는 재화, 상품과 또 다른 특성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매 빈도가 낮은 업종은 뭐야? 백화점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 소매상권의 크기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가격이 비교적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편의품의 상권은 좁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가격이 비교적 높으며 수요 빈도가 낮은 판매품, 전문품, 내구 소비재 등의 상권은 일반적으로 넓다. 같은 말입니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게 뭐예요? 전문품이잖아요. 일부 판매품도 팔아요. 판매하죠. 판매품은 뭡니까? 스타일, 사양, 기타 등등의 비교하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편의품과 전문점의 중간 성격이에요. 하이마트 같은 가전제품 파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선매품점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 상권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자나 판매자가 감안하게 되는 시간과 비용 요인이다. 이것도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에.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 요인은 감안하지만 비용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스킬 문제. 그래서 7번에 나와 있는 내용,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은 입지평가의 출발점이자 키포인트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의 비교가 나와 있어요. 이제 입지는 좀 나올 예정이지만요. 입지는 상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입지에 대해서 계속 내 얘기 나오니까요. 입지는 로케이션이잖아요. 그죠? 포인트예요. 입지. 아, 자꾸 이렇게 읍토를 써야 되는데, 제가. 상권은 범위죠. 공간적인 범위. 이거 상권 로케이션이고요. 자,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 그러니까 지점이 미치는 영향권의 범위이고요. 입지는 로케이션, 포인트, 지점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상권은 경계입니다. 경계. 네, 키워드 여긴 포인트 제가 썼죠. 네, 여기다가. 그리고 분석 방법은요. 상권은 구매력을 분석하고요. 업종의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입지는 내 점포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 있죠. 통행량 분석 또는 점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디 잘 보이는지, 접근하는데 문제 없는지, 그런 것들이 입지고요. 상권은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 가지고 있는 구매력, 그다음에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상권과 상권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바로 인근 상권에 밀리면 그 상권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평가 기준에 보면요. 상권은 거리와 유동 인구고요. 입지는 이제 권리금과 임대료. 자, 이건 나중에 다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입지의 평가 기준이고요. 상권은 거리, 유동 인구 등이 대표적인 평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비교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4번 상권 규정 요인은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또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상권, 아니죠. 4번 지나가고. 5번. 제품 및 업종 형태와 상권과의 관계. 자, 제품 및 업종 형태와 상권과의 관계. 지금 우리 여기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 앞부분만 여러분이 이해를 제대로 하신다면요. 뒤에 갈수록 이해력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선매품이 뭔지, 전문품이 왜 상권이 작은지 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론 공부할 때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요 상권의 의, 범위와 특성, 그 상권과 제품, 업종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식품은 대부분 편의품이지만 선물용 식품은 선매품이고 식당에 구매하는 일부 식품은 전문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구매하는 그 식품, 우리가 편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싼 거는 비싸죠. 우리 막 어떤 기념일 되면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호텔에서 여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식품은 대부분 편의품이지만 일부 선매품, 전문품도 있다. 문제 오답을 하려면 대부분의 식품은 편의품이기 때문에 상권이 좁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오답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 업종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권도 바뀌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선매품을 취급하는 소매점포는 편의품보다 상위의 소매 중심지나 상점가에 입지하여 더 넓은 범위의 상권을 가져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백화점, 편의점. 세 번째, 소비자는 생필품을 구매 거리가 작고 편리한 장소에서 구매하려 하므로 생필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주택지에 근접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생필품 여러분들 멀리 가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거는 이제 계획 구매를 할 때, 다른 거 같이 구매할 때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수 사고 가벼운 라면 하나, 컵라면 사는데 누가 멀리까지 갑니까? 바로 저 앞에서 구매하지. 시금치, 콩나물 이런 거 다 앞에서 구매하잖아요. 네 번째,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경우 고객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그 상권은 밀도는 낮지만 범위는 넓은 특성을 가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백화점, 전문품을 취급하잖아요. 고객들이 그 인근에 있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 있어요. 아주 멀리. 그래서 범위가 넓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동일 업종이라도 점포의 규모나 품목 구성에 따라 점포의 상권 범위가 달라진다. 좀 계속 했던 내용들이 중복되죠. 여러분, 아까 했던 뭐 상권의 범위 특성 설명했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던 내용들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여기서 이해하시라고 계속 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을 이렇게 계속 여기다 실어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동일 업종, 같은 치킨집, 같은 치킨업이어도 달라요. 프리미엄 치킨하고 그냥 3마리 10,000원짜리 치킨집하고는 다르잖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품목이나 가격대에 따라서 상권 범위가 달라지죠. 당연히. 자, 이제 큰 2번. 상권의 계층성과 상권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유형. 이거는 응용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상권 경계와 계층성 첫 번째. 여러분, 상권 경계는 특정 상권에 속하는 많은 무관심점을 이어놓은 라인을 말합니다. 무관심점. 여기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상권을 하려면 3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참 편합니다. 일단 점이 있어요. 점. 점이 이어져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포인트예요. 아까 우리 입지라고 했잖아요. 포인트. 면과 선을 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라인. 우리말로 선. 점. 점과 선이 연결되니까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스페이스라고 하죠. 이제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면이에요, 면. 우리 행정 지역상의 면. 우리 손바닥 생각해 보세요, 면.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필요한 면과 선을 연결한 거예요. 선은요, 사람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동선. 그리고 대중교통, 맞죠. 대중교통 맞죠. 대중교통, 역세권 등등. 전부 다 그것들은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간은 바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일정한 넓이와 지역. 그래서 이 스페이스는 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죠. 업종, 업태, 제품의 특성 등등의 다양한 그러한 상권 규정 요인으로 인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권은 이제 계층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계층.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점포들이 입지하는지,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어떠한 점포들이 거기에 입지하는 등등, 계층성이라고 합니다. 계층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층성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뭐냐 하면 두 번째 보세요. 2번에 소비자들이 유사한 인접 점포들 중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상권의 경계를 파악할 때 간단하게 사용하는 모형 중 티센 다각형 모형이 대표적이다. 네,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별표 치는 거는요, 예,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빈출. 이거 무조건 암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간략하게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 사실 이 티센 다각형 모형은요, 우리 강우량 측정할 때 관측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강우량이 몇 미리 나오잖아. 그러면 그 관측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모형이에요. 이거 상권에 접목을 시키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점 했었죠?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일정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을 다 이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인근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여기 점들이 이 지역들을 흡수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을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사한 인접 점포들 중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점포들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티센 다각형 모형이죠. 그래서 공간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획 모형의 일종이다. 자, 첫 번째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상권에 대한 기술적이고 예측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최근접상가 선택 가설에 근거하여 상권을 설정한다. 여기서 근접구역이란 어느 점포가 다른 경쟁보다 공간적인 이점을 가진 구역을 의미한다. 접근성이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일 때 유효하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근접해 있는 점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티센 다각형 모형은 우리 강우량 측정할 때 그 지역을 이렇게 쪼갤 때 사용되는 그런 모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상권도 이렇게 티센 다각형 모형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획을 나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언제 접근성이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일 때 유용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티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역의 관계를 가진다. 즉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반비례, 비례해가지고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 비례, 이런 게 또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비례하면 틀려요. 반비례, 역관계니까 인접하는 점포 간의 경쟁 수준이 낮을수록 다각형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경쟁이 낮을수록, 경쟁이 없으면 더 커져요, 다각형이. 전 지금 언어했지만 이게 다각형 이렇게 되겠죠, 뭐. 다니까 다각형. 원은 아니에요. 제가 역관계예요. 비례, 반비례. 요거 기억하시고요. 네. 요 정도 하시면 요거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로 여러분이 또 보면은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권의 계층적 분류.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역상권이 있고요, 지구상권이 있고요, 지구상권이 있습니다. 아니, 지역, 지구, 지점. 지역, 지구, 지점. 가장 포괄적인 범위예요. 우리 행정구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구역, 지역상권.
GTA죠. 지구상권. DTA가. 개별점포. 지구 안에 또 개별점포들 있잖아요. ITA. 이건 간단합니다. 행정구역상 떠올려 보세요. 지역, 지구, 지점. 그래서 지역이 가장 큽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안 나왔지만 지역, 지구, 네. 개별 점포. 자, 크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상권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차입니다. 거리, 시간으로, 고객 점유율로, 방문율이죠, 점유율은. 이걸로 계층을 나눈 거죠. 그래서 1차, 거리는 뭐 500m 이내. 그 다음에 고객의 약 60에서 70%. 그래서 매출이 가장 높다.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2차, 3차. 아주 간단합니다. 갈수록 적어져요. 그래서 3차를 다른 말로 우리가 한계상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상권. 그래서 요거 지금 금방 이 기준을 한 거 있잖아요. 요걸로 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1차, 2차, 3차. 3차 상권을 가끔 한계상권하고 같이 지문을 내요. 그럼 두 개는 똑같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3차 상권하고 한계상권이 같이 지문에 나오면 이건 오답이다. 그리고 4번에 주거지 기준의 상권 유형이 있습니다. 근린. 4번. 근린. 주거지. 근린이 있어요, 근린. 근린은 우리 영어로 하면 네이버후드. 이웃이죠. 근린. 가까울 근의 이웃민자예요. 가까울 근의 이웃민. 가까운 이웃. 그런 뜻, 한자로 하면. 그래서 주거지 근처에 있는 그런 상권이에요. 간단합니다. 이건 그냥 개념만 살짝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지구형. 아까 했었잖아요. 지구. 주거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거주지 앞에처럼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쇼핑하는 그 단위가, 그러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좀 길어요. 세 번째, 중심형. 우리 번화가 아시죠? 번화가형입니다. 사실 이런 데는 권리금 좀 비싸죠. 번화가형. 예, 시세가 좀 비싸고. 주로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특히 외식과 유흥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골목이 아니고 번화가형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소비 행태별. 이것들은 여러분 그냥 스킵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목적형. 말 그대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만 잘 이해하시면,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어려운 용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정해서 구매한 상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매 빈도가 높겠어요? 낮습니다. 계획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방문하면 구매율이 높아요. 그리고 비목적형은 말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구매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우연하게 구매할 때, 충동 구매, 그럴 때 있죠. 우리 대체로 만약에 누구 지인 만나러 내가 지역이 아닌 다른 역세권 갔는데 거기 어떤 물건이 있어요. 또는 뭐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연적 구매, 충동 구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 형태별로 목적과 비목적도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6번
경쟁 상황 정도에 따른 상권 구분. 경쟁 상황에 따라서 과소지역, 과다지역, 과점지역, 포화지역. 이것도 최근에는 문제가 많이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과거 몇 년 전에는 좀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우리 구분하는 거니까 상권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금 경쟁 상황이니까 과소 말 그대로 부족합니다. 과다 너무 많아요. 과점 몇 개 업체가 거기서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과점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과점이니까. 포화 지역은 포화가 무슨 얘기냐면 적정상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적당히 경쟁하고 적당한 점포들이 서로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매업체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권을 우리가 포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 7번째, 공간 균배 원리에 의한 상점 분류. 공간 균배. 자, 이거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좀 지울게요. 공간 균배에 의한 상점 분류. 공간 균배 원리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점포가 먼저 입지하고 새로운 점포가 입지할 때요. 어느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분석하는 원리를 우리가 페터가 이제 제시한 이론이에요. 공간 균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쟁 점포들은 상호 경쟁을 통하여 공간을 서로 균등히 배분하여 입지한다는 이론.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집심, 집체, 산재, 국부적 집중. 집심. 배후지의 중심지, 도심의 중앙에 위치해야 유리한 그러한 점포. 집심, 도심에 입지해야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도심에 입지. 중심에 입지해야 유리한 거. 집재, 그러니까 동종 업종이 모여있는 거. 동종 업종이 모여있을 때 유리한 겁니다. 산재, 서로 흩어져 있을 때 유리한 겁니다. 흩어져 있을 때. 국부적 집중,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떠한 점포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뭐냐면 집지하고는 달라요. 국부적 집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뭐 종로 5가의 종묘, 저기 뭐 창신동의 뭐 문구, 을지로 상가의 뭐 전기자재 이런 식으로 조명.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국부적 집중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점도 분류해봤고요. 상권도 분류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차시인데요. 여러분이 내용들을 주로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이제 나갈 때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